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기 서울 경기권은 거의 30도 가까이 오후에 기온이 올라가는데, 봄이 뭐 거의 없고, 바로 겨울, 여름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항상 그 리듬이 깨질 수 있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날씨가 갑자기 풀리고 또 따뜻해지고 하면 저희들 몸이 이완이 많이 되잖아요. 뭐 충곤증이 온다고 그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운동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얘기보다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을 뭐 학창 시절부터 계속 읽어는 왔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막 읽기 시작한 거는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게 처음에 좀 몇 권을 안 읽을 때는 뭔가 조금 안 것 같은 그 뇌를 자극하는 뭔가 뭐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들, 도파민 그 호르몬을 자꾸 자극하면 뭔가 내가 좀 흥이 나고 약간 이제 흥분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가 조금이라도 뭔가 아는 것 같은, 그래 도파민이 조금의 그 아는 지식을 통해서 도파민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뭔가 내가 뭔가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좀 위대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초반에 독서를 처음 시작하고 10권 남짓 되기 전까지는 뭐 내가 굉장히 뭔가를 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요. 뿌듯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 알게 모르게 많이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무식하게 읽었습니다. 저도 뭐 하루에 2권 읽은 적도 있고, 뭐 일독이라고 해서 미친 듯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그 책 읽는 강박증에 빠져가지고 계속 책만 읽었었습니다. 그게 지나고 100권이 되고 200권이 되고 뭐 이렇게 늘어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이제 독서를 하다 보면 단계가 있는데, 끝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가장 이제 높은 단계 수준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항상 거치는 독서들이 있습니다. 인문학, 철학 이런 독서들이 있는데, 그런 철학책, 그리고 하이엔드 독서라고 한다는 거는 원문으로 된 철학 원서를 읽거나 뭐 인문학 원서를 읽거나, 뭐 분명히 뭐 그런 정도 수준까지 가면 대단하겠지만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문해집, 그러니까 철학책이나 인문학 책을 이제 해석한 일종의 그 해석집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읽은 게 동양철학의 공자가 이제 집필했다고 되어 있는 뭐 논어, 그리고 이제 대학, 중용,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읽고 있는 맹자, 그리고 손자병법, 그리고 서양에는 이제 키루스의 교육이라고 해서 그리스 철학 관련해서 책을 읽고 있는데, 읽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책 몇 권 읽지 않고 뭔가를 안 것 같았을 때는 누군가한테 막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고, 떠벌리고, 그러고 뭔가 좀 안 것 같이 내세우기를 원했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철학책을 자꾸 읽다 보니까, 이게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되고, 진짜 그 철학책의 이제 그 본질, 너무 어렵거든요. 저 읽다가도 막 이렇게 뭐 몇 번이나 덮기도 하는데, 그 뇌를 진짜 폭발시키는 것 같습니다. 철학책이나 인문학 이런 책들이 왜 성인들, 그리고 군자들, 거인들이 왜 이 철학책, 인문학책을 그렇게 권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은 게, 이게 딱 읽고 나면 머릿속이 막 일단은 복잡합니다. 막 세계대전 터진 듯이 막, 완전히 뭐 케이오스 상태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이 해석도 안 되지만 조금 해석 안 되는 그것들이 지식이라고 하죠. 지식이 들어와서 이게 지혜가 되려고 막 진짜 서로 막 융복합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진짜 이 본질이 뭘까에 대해 질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말 근원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뭐 내가 왜 살고 있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부터 해서 내가 지금 작게는 내가 이 책을 왜 읽고 있을까? 나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시간에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신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막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질문. 그 질문의 의미만 알아도 반은 답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저한테 던지는 질문 의미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뭐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철학책, 인문학책을 조금씩 읽다 보니까 이제 느껴지는 이제 것과 행동이 바뀌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뭔가 내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상대에게 뭔가 불편함과 부담과 아니면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움이 생기고, 그리고 말을 조심하게 되니까 말수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느려지고요. 과거에는 좀 빨리빨리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많았었고요. 혹시 여러분 타입 A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약간 일종의 성격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좀 급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그냥 집에 낮잠도 이렇게 못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뭔가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뭔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지구가 무너질 것 같고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낮잠도 편하게 못 주무시는 그런 성격 가지신 분, 그런 분들이 병에 자주 걸린답니다.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우리 대부분의 삶이 그러지 않을까. 이 시간이 너무 아깝고 짧고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철학책이나 인문학책을 보니까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유를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읽으면 그냥 막 이렇게 뭐 일종의 자기계발서 같이 좀 읽으면서 팍팍팍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아니면 소설 같은, 아니면 만화책 같은, 이렇게 편하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다가 읽으면서 뇌도 같이 읽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뇌가 돌아가거든요. 저도 막 이렇게 느껴질 정도, 그 문장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이 의미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막 돌다 보니까 천천히 읽을 수밖에 없고, 천천히 하다 보니까 좀 느려지고, 느려지니까 느리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색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뭐 머릿속이 복잡한 것도 있지만 함부로 행동을 못하고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 느낌을 어떻게 전달해 드려야 될지 몰라서 참 걱정이 되는데요. 뭐 지금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차피 말을 많이 하는 거잖아 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게 지금 하고 있지만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알지도 못하고 아주 미천한 지혜지도 않을 건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척하는 모습으로 보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철학책과 인문학책을 읽으면서 이 깨달음이 조금씩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분들, 그리고 타인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선한 영향을 줘서 그 사람들이 잘 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조력자가 되는 게 제 좌우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전에는 뭐 그런 회사에서 이런 이제 강의할 기회나 뭐 그런 상황이 생기면 흔쾌히 막 나서가지고 즐겁게, 왜냐하면 그런 거 말하는 거 좋아하는 토크티브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한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날 지금 이제 직원들 대상으로 제가 이제 My Life, My Dream이라는 그 주제로 어떤 일종의 이제 교훈적인, 제가 또 현재 지금 대한민국 정식 코치 협회 인증 코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서 사내에서 또 코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막 철학책 읽다 보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이 말이 정말 가족 같은 구성원들한테 그런 도움이 될까?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그런 엑기스가 될 수 있는 말이 될까? 그런 언어의 힘을 가질 수 있을까? 도움이 될까? 이런 걱정과 우려가 생기다 보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확실히 이 철학책과 인문학책을 읽으면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느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계속 이제 앞으로 철학과 인문학책을 좀 더 팔 거고, 그리고 동양 철학은 와이프가 또 예전에 몇 년 전에 사놓은 이제 전집이 있습니다.
그 다 이제 해석집이긴 한데, 그걸 다 원턴으로 다 읽고, 한 제도까지는 해보는 거에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 독서를 하시게 되면,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도 있듯이, 뭔가 이렇게 자기계발서를 읽다 보면, 뭔가 내가 한 것 같은 느낌 막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 건 없잖아요. 헛배 부르다는 말 아시죠?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친구 있었거든요. 좀 가난하다 보니 밥을 이제 도시락을 못 사오는 친구들 중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저희 때 국민학교 거기 이제 수도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막 이제 물을 벌컥벌컥 마셔가지고 배가 이제 찬 것 같은 허기를 이제 달래는 헛배 부르다고 하죠. 약간 그러니까 막 자기계발서 같은 거 막 읽다 보면 헛배 부르듯이 뭔가 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정작 한 거가 없어. 행위가 실천에 전혀 없어요. 그냥 읽기만 했어. 읽기만 해도 뭔가 한 것 같아.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자기계발서를 표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팁을 알아서 내가 바뀌고 실천하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근데 철학과 인문학 책은 다릅니다. 이 종이 다른 것 같고요. 이 몇천 년의 지혜가 담긴 선조들의 그 지혜들이 농축된 이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일단 내가 파괴됩니다. 폭발할 지경.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그 선인과 현인들의 그 위대한 질문과 답을 읽으면서 겸손해집니다.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이렇게 쪼그라들고 좀 손도 모아지고 읽으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도 너무 많이 알게 되고, 오늘은 철학책, 인문학책 타령 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느낌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독서를 많이 하시면서. 근데 혹시나 독서를 하시려고 이렇게 고민하시지만 실천 안 하시지 않으신 분, 독서를 좀 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한번 철학책, 인문학책도 힘드시겠지만, 그 해석집부터 한번 접근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느낌 느끼셨다면, 제가 공감 댓글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독서 관련 이야기도 좀 드렸고요. 조각조각 이야기이지만,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철학과 인문학 책을 읽음으로 통해서 삶과 인생과 사고와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다.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는데 또 거기에 맞게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